우아합니다. 엘레강스합니다. 그런데 좀 매워요. 셉니다. 자, 최강 시스터즈 최민희, 김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는 다음번에 자를게요. 나 바빴어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김영 간사님이 무섭긴 무섭네요. 무서워. 어쨌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네. 취재했어, 진짜. 네. 자, 아무튼 잘했어요, 두 분. 아이고, 자, 새 세상이 왔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좀 느낍니까? 느껴? 아, 우리가 대통령 되고 처음 주진우 본 거예요. 기자랑 자, 인사하는 하는군요. 거니까. 네. 네. 느끼죠. 공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졌죠. 하늘이 예뻐지고. 예,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매우 상쾌하고 예. 일은 많고. 네. 예. 네, 저는 가장 큰 변화가 거부권이 없는 세상이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 네. 김건희 종합 특검, 최혜병 특검법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0명 규모의 예. 특검다운 특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게 저에게는 아주 가장 체감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이거 하라고 국민이 예. 투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거 이거는 그냥 프레임도 아니고 뻥입니다. 뻥. 아니 그러면 집안 청소하면 네. 그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고. 네.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범죄자를 잡아들여야죠.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범죄자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거 잘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 걸. 그러니까 근데요, 저 우리 대통령 얼굴 보면 네. 근엄한 표정인데 저게 웃으시는 것 같죠. 예. 웃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그리고 얼굴 자체가 웃는 상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인상 쓰는 사진만 맨날 언론이 주야장창. 썼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귀여운 얼굴이세요. 귀여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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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같아. 네. 그리고 대통령이에요. 아니 오랫동안 그런 앉아 뜻이 있었던 것 아니라 같아. 대통령 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 같다. 그게 오랫동안 앉아 댓글이에요. 있는 것 같아. 전혀 위화감이 좀 네,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그 밑에 있으면 좀 어색하고 아유 저분 왜 저러 자기가 좀 당황해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를 이제 그 4년 4개월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를 딱 보는데 청와대 그렇게 배기 싫은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참 4년 4개월 동안 춘추관장 하나만 한 거예요? 아니죠.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네, 아니죠. 있다가 1년 하다가 이제 승진한 거죠. 예. 그럼 1년 하다 3년 4개월을 네, 춘추관장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최장 춘추관장인 거죠. 예. 최초 여성의 최초 여성 최장수의. 최장. 네. 특별히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 두 분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재명 정부의 언론은 어떻게 바뀔까? 아, 지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방송법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까요? 방송법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10일 그 본회의는 안 열린다면서요? 10일 본회의가 이제 저 연기 새로운 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13일 날에. 네.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본회의 12일 날 본회의 하기가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이제 주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이제 국민의 방송으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정성을 다한 그리고 국민의 방송. 정말 국민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서 하는 방송으로 좀 바뀌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어요. 이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유야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럴 수가.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약속까지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사 길들이기다, 이거 좌표찍기다 이렇게 또 반대. 이번 기회요. 네. 아니 이거는 브리핑룸 때문에 나온 브리핑 얘기고요. 그 네. 카메라 4대 설치해서 예. 질문하는 기자 얼굴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그것 때문에 잡혀 찍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도 질문할 때 제 뒤통수만 말고 얼굴도 보여줬으면 아니 그리고 좋겠어요. 오디오가 나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뭘 그게 잘못될 것 같다고. 기자회견 하듯이 브리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은 대변인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언론사 길들이기 좌표찍기의 매개체다. 이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하는데 기자 얼굴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게 기자들의 자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길들이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에게 국민과 직접 대면 소통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건 기자들이 반성해야죠.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네. 이명박 박근혜 그 윤석열 앞에서는 정말 그 공손했었다는. 얼음땡, 네. 예, 손 모으고 공손하도, 있고. 예, 손도 늘 이렇게 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배꼽 자세,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민주 정부만 들었으면 말문이 트입니다, 기자들이. 예. 그 말문 트이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민주 정부가 언론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이 예. 좀 준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저기 박근혜 정부 때만 제가 질문을 하면 저한테는 발언권도 안 줘요. 마이크가 가는 사이에 MBC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MBC 기자가 안 주잖아요. 폰으로도 예, 안 주잖아요.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했어. 그다음에 비행기 안 태우고. 네. 질문했어. 질문했더니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하지만 기자들이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기자가 질문한다고. 아, 기자는 질문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국민 대신 물어봐야 되는데 예. 자 이런 일이 다 바뀔 거예요. 근데 자 청와대 대통령실 이거 김의원 의원께서 잘하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할게요. 네. 수영장 같은 사진 보셨죠? 이번에 수족관 야외. 예, 네. 수영장인지 저거를 조경시설이라고 하는데 조경시설은 아니야. 저걸 조경? 보고 무슨 저거 뭘 조경시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온수라면서요. 조경시설인데 온수가. 아니 온수는 없어요. 온수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게 온수는 어때요? 그 제가 경호처에 확인해봤어. 온수는 아니에요. 저기 위에 5개가 뭐죠? 보이는 게? 물이 나오는 거죠? 저 5개 저거 구멍이요. 구멍.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요? 보이잖아요. 저기 보이잖아요. 왼 하얀 거. 오른쪽으로. 예. 네. 자, 저거를 가지고 설왕설래. 조경시설이면 그- 제대로 좀 해야죠. 그게 무슨 말이죠? 조경시설은 조경시설은. 예를 들어서 관상용이래. 관상용이면 뭐 아. 둥글게 한다거나 저 위에다 다리를 좀 놓는다거나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제대로 해야죠. 연못이나 연못 이런 같은 그 경우. 작은 왜 노무현 대통령 묘소 들어가면 입구에 예. 그 분수대 조그만 거 있고 예. 그다음에 박석 사이에 이렇게 물 흐르게 만들어 놨죠. 예, 예. 예. 그 조경시설이면 제대로 갖춰야죠. 저렇게. 제가 그래서 저거는 개 접근성이 높은 시설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개 접근성, 예, 개 조경용, 예. 개 조깅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 관절을 잘 알만한 윤석열 김건희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조경시설이라고 윤석열이 발표를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발표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찰랑거리는 물에서 인간의 불안을 이렇게 봤을 제가 볼 수 때는 있다면서 그럴 수도 같이 물에 들어가서 개랑. 예. 그 약주하시고 밤에 별을 보면서 호석 저기서 같이 저기서 발 담그고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3차 장소로 아주 좋아요. 3차 저기서 네, 네. 저기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에 들어가서. 어떤 분께서 굿하고 부적 태우는 용도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부적을 저 태우려면 근데 관- 잘 찍었다 이 사진. 이 사진. 왜냐하면 저 정자가 또 보이잖아요. 정자에. 저 저기 정자가 앞에서 장독대 사진 다리라고. 찍었었죠. 네. 네. 자. 근데 제가 볼 땐 발을 딱 담그고 예, 다른 드시기 데를 딱 본다고?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강아지도 저기 강아지는 헤엄치고 나는 네. 발 담그고 또 술 마시고. 한잔 하고. 네, 딱 네. 좋아요. 그리고 다른 데다 제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개 맞아요. 용도의 시설을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거 네.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은데? 댓글들을 봤더니 예. 저게 온수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조격을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조교. 같이 야, 정말 개에다 어느 집 개는 좋겠네. 개에다 근데 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나오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다.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외빈용이라고 했는데 외빈들도 개를 데려오고 오니까 개를 저기다 풀어놓으면 조합디다. 이런 식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려견 아니라고 키우는 거짓말.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이웃집에 무슨 뭐 티파티 하나요? 개 데리고 오게. 저 대통령 저기 관저 아니에요? 아니 개를 가장 중요한데 개 친한 사람 용도로 중에 저걸 어쨌든 만들어 사적인 놨으니까 모임. 관저에서 사적인 모임 하죠. 모임. 네, 예. 네. 개 데리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개 파티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근데 그렇다면
좀 한 번이라도 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짓말을 하니까 무조건 다른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호수에 뜬 달. 예. 그렇죠. 저기에서 달 그림자를 여기 그러니까 저기서 마시면서 호수에 달, 그 하늘에 있는 달과 그 물에 비치는 달과 그 하늘을 오즈컨에 5개 달 있잖아요. 하늘도 안 봐. 술 몇 잔 먹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 양반.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호수에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명태균과. 나왔는데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처음에는 나갈게. 출석할게 하다가 혐의 성립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경찰에서 나오라는데 나 불응할게요. 서면한다고. 서면할게. 나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 문제 오만 방자기를 뜨거. 네, 오만 이것도 방자 수영장이 나왔어. 아나무인. 개 수영장이 나왔어. 네. 개들이 많고 뭐 해가지고 개들을 위해서 했다. 개 용도를 했다 이렇게 하던가. 그러면 그게 큰일이죠. 큰일이라고. 근데 거짓말이 더 큰일이죠. 둘 다 큰일이에요. 수영장도 저는 국가 그렇고. 지도자, 특별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가. 이게 너무 아니 그 계엄령 해놓고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대국민 기자회견 요원 끌어내라 그랬대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아니고 요원 끌어내. 최초는 바이든 날리면이잖아요. 뭘 바래요? 자,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사이에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러면서 JTBC에서 방송합니다. 문자 내용이 나와서 건진법사가 뭐라고 보내냐면요.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진법사가 인사를 두고 명확하게 김건희와 소통한 윤핵관과 대립했다.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보냈더니 쓰지 말라고 윤핵관이 한다. 그러니까 법사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거짓말이 하나씩 둘씩 다 나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공천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윤상현한테 그러니까 상현이가 공천위원장이니까 내가 얘기할게.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김건희에서 어제 의견서를 냈어. 뭐라고 하냐면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혐의가. 예, 근데 그 김건희가 말하는 방식, 네. 윤석열이 말하는 방식, 이건 돌이켜 보면 김건희가 녹취록 터졌을 때, 네. 예, 서울의 소리 녹취록 터졌을 때부터 써 먹던 수법이에요. 그게 그 김건희가 한 얘기. 예. 이게 변호인은 명 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정치 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한 줄 한 줄이 다 사실을 살짝 비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비슷하다는 취지. 이게 말이 되는. 자, 그리고 대통령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수사대로라면 지금 지기현 판사 재판대로라면 저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저거 다 정리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검찰이 장난질해서 재판에서 무죄 받고 그런 거 이번에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껏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특검이 그래서 지금 발진한 거죠. 그리고 할 게 더 많은 거죠. 이 김건희 종합특검. 종합특검이죠. 이거 너무 많아. 16개 의혹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은 이명박 다음에는 처음 봤습니다. 이명박 다음에는. 이명박. 이명박은 여기저기서 예. 돈을 뜯어가지고요. 그런데 자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명박 아니지. 자,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발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래도 특검이 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서려면 한 20일, 30일 정도 필요하다. 건물도 없고 팀도 꾸리고 뭐 하려면 2, 30일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나 지금 검찰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포렌식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진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누나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도 꼭 끝에 유성경찰. 네, 유성경찰서는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압박해서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유성경찰서에서요 엄청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새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모습인가요? 지금? 오늘 모습이에요. 국민의 참사. 왜 저래 헤어스타일이? 아니 저렇게 있어 봐서 저는 이진숙이 어머. 버틸 거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버팁니다. 버텨요? 예, 두 가지 이유로 버팁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송 장악 미션 네. 받고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방송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방송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버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우 여전사. 예. 예, 극우 여전사,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버팁니다. 난 탄압받고 있어. 그러려고. 예, 그래서 끝까지 저항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 사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 저 와중에서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 그 김건희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허위 이력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머리를 저렇게 꾸미고 싶은 저 마음. 나폴레옹 몇 세 같아요. 그래요? 예? 나폴레옹 몇 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표정은 안 그래서 좋은데.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그걸 감추는 거고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뉴스타파에서 호텔, 골프장 그 다 그 지도 놓고 도면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지금 한 건데 저희가 대략 그 2억 얼마 되는 거를 전체를 다 그리면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도면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게. 법인카드를 저렇게 썼을까? 저렇게 함부로 썼을까? 저렇게 막 썼을까? 누구는 5만 원, 3만 원, 10만 원. 7만 8천 원 갖고도 그렇죠. 그렇게까지 150만 원 선고하는데 예. 저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하면 포괄적 뇌물로 치면은 방대한 분량이에요. 네, 저렇게 못 버텨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사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진숙은 버티는데 네. 지금 이 못 버틴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경찰이 수사를 조여가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아니 하는 방통위 거예요. 직원들은 왜 가만히 있지? 근데 방통위 직원 거기 내부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노조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아니 한상혁은 터무니없는 조작에 그 기소만 됐다는 걸로 기소됐다고 면직했잖아요. 해임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기소됐다고 면직시켰어요. 안영환 상임위원, 김효재 네. 상임위원이 대놓고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랬고 국회에서도 예. 그 얼마나 면박을 주고 망신을 줬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똑같이 놓고 보면은 이거는 11개월 동안 봐주기 수사한 거고, 네. 봐주기 수사한 거고 유성 경찰서에서 네.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그 공직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듣는 분들이 이진숙은 버틸라고 할 것이고 예. 결국은 검경의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기소되냐 안 되냐 여부 예. 예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요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전 성심당은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그게 썼는데 좀 궁금하게 왜 거긴 안 했냐고요? 예. 거기 안에도 지금 많이 나왔답니다. 충분하다. 차고 넘치는 거단 네, 말이에요.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은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1월 8일 날, 네. 1월 8일 날 지금 100만 원 쓴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 그렇죠. 빵값 100만 원. 네, 누군데? 그러니까 나폴레옹하고 뚜레주는데 예. 그걸 가지고 그럼 청소하는 분들한테 나눠줬냐 예. 아니면은 그 경비 서는 분한테 줬냐 이걸 이제 특정하는 거죠. 예. 그때 한 명의 청소하시는 분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메시지 공개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공개를 끝까지 여당 의원에게 줬는데 안 했고 저는 이진숙이 출두하고 이럴 때 네. 오히려 언론을 불러서 예. 당당하게 예. 보수 극우 여전사 노릇 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애초에 저 자리에 못 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좀 봐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정치적 발판으로 이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네. 대구시장 출마 항상 원했다 이 얘기 있었고 정치권 출마하려고 항상 원한 게 아니고 경선에 근데 나갔죠. 예비 후보도 제가 볼 땐 국민의힘도 이분은 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을 대구 후보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극우를 빼고는 빵진숙이라는 걸로 다 통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그 이제 유세하고 이럴 때 보면 이준숙을 언제 그만두게 할 거냐, 계속 이준숙을 물어보죠. 어떻게 우리가 두고 보냐, 국무회의장에 저렇게 오는 걸 그냥 놔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네. 보수 쪽에서도 저는 이분을 옹호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진숙 입장에서 보면 두 분 막 지긋지긋할 거야 아마. 우리 보고 인내심이 되게 많다고 보죠. 아, 그렇습니까? 이준숙 위원장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참고 있다라는 거에 저희 보고는 아니 근데 이진숙이 보기에는 김현 간사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재민이 무서워. 저 머리 안 자르고 왔는데 무서웠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 나가면 나 혼날 텐데 오자마자 막 혼내고 있어. 저 근데 유성경찰서 좀 잘했어. 네. 잘 돼 있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네. 저도 간사님께 주진우 기자가 혼날까봐 사전에 체크했어요. 네, 네, 알겠어요. 자, 유성경찰. 근데 저는 또 물어봅니다. 내일도 체크하고 모레도 체크할 테니까. 네, 요 빵진숙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 최민희 주진우가 알아서 좀 할 테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빵값은 빙산의 일각인 거 압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얼마나 방통위 원장으로서 방송계를 장악하고 방만하게 망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근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만뒀죠? 네. 네. 그러면 혼자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진숙 어떻게 되냐, 뭐 MBC는 어떻게 되냐, KBS 박장범 파우치 사장 네. 그냥 막 물으시는데요. 일단 이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방통위는 여러분이 계속 2인 구조가 문제됐을 때 이진숙이 뭐라 그랬냐면 헌재에서 예. 자기의 2인 구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사실과 다르죠. 예, 다르죠. 예. 헌재는 이진숙이 2인 구조에 책임이 있어서 탄핵할 만하냐 네. 이걸 따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4대4로 갈린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저희가. 받아주자고. 그러니까 받아주자고. 그래. 인정해줄게. 둘이서 회의가 돼. 예. 회의체야. 그런데 지금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단 이진숙 식의 막무가내 더 이상의 방송 장악은 어렵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무슨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협조를 안 해요, 지금 예. 이미. 직원들이 협조를 좀 뒤늦게, 거긴 뒤늦게 안 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류희림 쫓아내는데 예.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방심위 노조는 칭찬받아야 돼요. 예. 근데 방통위는 그렇지 초창기에 않다. 조금 하다가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거치, 형사 책임적 거치를 얘기한 거고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뜨면 그 위원회의 주 임무가 정부 조직 개편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박근혜가 창조부, 미래창조과학부 만든 거 기억하시죠? 예. 사라졌어요. 예. 그때. 그런데 그때 창조경제 한다면서 방송통신 부분을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예. 근데 요거를 그 헷갈리는 걸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소수 정당이었어요. 네. 정부 조직 개편 못했어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예. 180석 얻었지만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우리가 과반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 엄두에도 못 내고 우주항공청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된 정부 조직 개편이에요. 네. 그때 과기부와 방통위 간에 방송을 놓고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 조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와 관련된 법안을 저도 냈고 간사도 냈는데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낸 법안에는 아예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통위가 너무 오염된 거예요. 예. 방송 장악 오염처가 됐으니까 네. 폐지하고 새로 이제 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예. 방통위의 기본 조직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 구성도 새로 해야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KBS 박장범의 경우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이 네. 법은 즉시 발효돼요. 예.
예, 즉시 발효되는데 네. 이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요 이사 바꾸는 건 방통위가 구성돼야 바꾸겠죠. 예. 그래서 경과 구정을 좀 둬서 몇 개월 기다리시면 해결될 일이다. 몇 개월이면 됩니까? 네. 근데 3-4개월. 3-4개월. 네. 네. 3-4개월 동안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파우치 말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스타일상. 그건 이제 KBS 종사자들이 예. 그래서 해야지. 그 아까 정성을 다하는 예.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시겠죠. 해야죠. 그리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안팎에서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것은 너무 가만히 있어서 KBS 가- 왜 KBS 왜 국민의 방송인데 왜 박민의 방송 윤석열의 방송이 돼야 되는지 아, 박민의 방송이었던 적은 없죠. 박장범의 방송. 너 예. 윤석열 김건희의 방송을 만들려고 했어. 했었죠. 그리고 그런데 요즘 모니터 좀 해보시면 네.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는 보고 있으나 아직도 네. 저는 출연 정지고요. 저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을 잃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또 욱하네. 욱해야 돼요. 어. 욱 안 하면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욱할 때 욱하고 예. 화낼 때 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셔야 되고 TBS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TBS 네. TBS에서도 저는 TBS 음악 방송 음악 DJ였어요. 근데 거기 TBS는 남아있는 종사자들이 예. 곧 개편을 하고 예. 정규 방송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준비는 했는데 해야 네. 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잘라놔 아니 그 가지고 무료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해야 돼요? 요거는 방통위가 구성되면 네, 방통위가 예,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은 방통위.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EBS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EBS. 네. 예, EBS의 신동호라는 네. 이진숙의 사랑하는 후배가 그거를 갈 뻔하다가 꽂았죠. 예. 그런데 EBS 내부 종사자들의 저항과 예. 법원의 판단으로 막았어요, 예. 그걸.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장악에서 EBS가 이렇게 핫 이슈였던 기억이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예. 저는 요게 소위 그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느 단위에선가는 이명박 때부터 예. 친일 사관 그리고 극우적 역사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기획 그룹이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EBS는 사실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방송을 저렇게 장악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까지 손을 뻗치다니. 리박 교육하는 예, 리박 교육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정말 국정조사가 필요해요. 리박 스쿨 관련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EBS 종사자들이 신동호를 저항으로 물리친 것은 잘했죠. 정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까지 혹은 초등학생들까지 키즈 프로그램에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하냐면요. 예. 그 어린애들이 키즈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는 다 권선징악이에요, 주로. 예. 고진감래.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역사 부분이 들어가면서 식민사관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박정희 나중에 이명박까지 그런 사람들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주 그 옛날 이야기에 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EBS 종사자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요 리박스쿨 관련하여서는 연관된 상임위가 예. 과방위 네이버 댓글로 이거 포착된 거잖아요. 우리 과방위, 예. 그다음에 운영위. 예. 이게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시작된 그다음 국정원 댓글이니까 정보위. 정보위. 그다음에 교육위. 다 모여서 그다음에 기재위의 예산을 여기저기 있는 예산을 숨겨놨다가 빼다 쓴 거잖아요.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 리박스쿨 기획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추측은 서울시에서는 신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토론회하고 뭐 이러는데 돈을 또 지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요거 지원해? 그다음에 그 강사비 요렇게 지원해? 요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예. 자유연대 친일파가 있었다. 예. 저는 보고 이 기획자로 우리가 내란 때 접근하지 못한 우리 계속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 대통령실 내에 내란의 기획자가 있다. 친이란 있겠죠. 이 기획자가 이 있겠죠. 리박스쿨 기획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리박스쿨 기획자하고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아직 지금 연관성은 안 나왔지만 EBS에서도 리박스쿨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까지 관련성을 또 찾아가 묻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입니다. 정보. 네. 국정원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그런 교육에 리박스쿨이라고요. 이런 사상을 넣는다고요. 그런 기획을 해서 EBS 장악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안 그랬으면 오세훈도 EBS는 EBS 얘기했죠. TBS를 교육방송 영어 교육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교육방송. 예.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획이 있다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파는 거를 열심히 해볼 왜 생각입니다. 그럴까? 이거 선을 넘었는데 아이들까지 건드렸는데 교육인데 왜 건드리려고 그러나 했는데 건드렸죠. 아, 건드렸죠. 맞아요. 받고 최민희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 제대로 거기에 스카이데일리 펜앤마이크 김문수 TV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그 사람 김성진 TV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보내지 않습니까? 자, 찍어가지고 용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KBS에 보냈지 않습니까? 고성구 YTN에 보냈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 기획자가 있다고. 기획자를 찾자. 기획자를 찾아라. 김건희. 김건희 플러스 또 저는 이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희범도 김태효라는 네. 김태효. 분을 주목합니다. 저는. 김태효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자, 김태효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꼭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계획이 있군요. 계획이 있었어요. 잘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계엄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171석을 몰아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예. 그로부터 정상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자, 주지우 기자 라이브에서 예전부터 뉴라이트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태극기 세력 쫓아다녔습니다. 다 이런 큰 그림이었군요. 이렇게 또 저기 얘기하는데. 정광훈의 아들의 며느리가 리박스쿨 강사예요. 자, 예. 거기에 돈도 아들의 양메리. 알뜰폰.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 얼마나 더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그러면 소년보. 자,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건든 건가요? 이거는 제대로 파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 제대로 파겠습니다. 저는 유성 경찰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알았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경찰 지금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하더라. 근데 저렇게 뒤로 넘기니까 괜찮지 않아? 아 짧아요. 안 돼. 길어요.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안 돼. 김현 의원님 민주파출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죠. 네, 당분간 조금 가짜 뉴스가 인사 이동이 있고 예. 그다음에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김혜경 여사의 가족을 또 테러하겠다라는 위협도 있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언론에서 왜곡 가장 보도하는 것도 차곡차곡 모아서 네. 지금 계속 심의에 제보하고 있고 그런데요. 네. 민주파출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야, 니네 카톡 보내면 안 돼. 걸려. 설교 이상하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죠. 대선 직전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대선은 직전에는요, 대형교회에서 그런 가짜 설교 없었습니다. 카톡 돌리는 것도 조심하더라고. 그게 민주파출 소장님. 그래. 네.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누구와 설교할 때 꼭 국민의힘 정치인들 불러다가 이 사람들 국가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꼭 데려다 기도하거든요. 안수기도 막 하고. 이번에는 그 수가 진짜 줄었어요. 그 없었고 네. 동성애 논란 계속 일으켰죠. 차별금지법. 네. 그게 사라졌어요. 자, 민주파출소가 정말 네, 큰일 정말 했습니다. 큰일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나 그거 느꼈다니까. 제가 대선 직전에 교회 이렇게 딱 돌아다녔거든. 근데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한다는 걸 목사가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키워줘가지고 예.
많이 알려졌어요. 그 키우는 방식이 얼마나 웃겼는데 민주파출소 사칭했다는 거야 공기관. 그렇지. 또 제일 먼저 이준석이 공격했고 그다음에 박충건이 그걸 문제되게 했는데 우리 한민수 의원이 그럼 119는 그래서 민생 119는 그쪽에서 민생 119 했죠. 자, 그렇게 인스타에도 거짓 선동글 올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막 5.18 망언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그거 제보해 주세요. 자, 민주파출소에 제보해 주세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카톡 받았다고 돌린다고요? 그거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현 의원한테 혼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달립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제보 소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된 탐사합니다. 저 주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십시오. 1877-1907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짧은 머리를 보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